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손발이 찌릿찌릿 저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감각이 사라집니다. 다리는 마치 물을 가득 채운 가죽 자루처럼 퉁퉁 부어오르고 이윽고 숨이 가빠지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쩡히 걸어다니던 사람이 불과 몇 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갑니다. 조물주께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육신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지극히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몸의 소중함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비와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의 유래,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시리즈로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참혹했던 질병, 바로 각기병과 비타민의 발견에 얽힌 비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의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는 단돈 몇천 원짜리 작은 알약 비타민. 하지만 이 작은 물질 하나가 세상에 밝혀지기까지 인류는 수많은 목숨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대체 과거에 어떤 끔찍한 비극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대항해 시대 수많은 선원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난 탐험가들과 선원들에게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유령이 따라다녔습니다. 배가 출항하고 몇 달이 지나면 선원들이 하나둘씩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며 숨을 쉬지 못하다가 끝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바다에 던져진 선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신대륙의 저주이거나 바다에 악령이 내린 전염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 안에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멀쩡하게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범인은 악령이 아니었습니다. 긴 항해 동안 선원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딱딱한 비스킷과 염장 고기뿐이었습니다. 대지 위에 풍성한 신선 채소나 과일, 곡물의 씨앗은 긴 항해 동안 모두 썩어버려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선원들은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몸속에 아주 작은 영양소 하나가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극은 19세기 말 아시아 전역, 특히 일본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메이지 유신으로 급격한 근대화를 이루던 일본에서는 정체 모를 괴질이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병은 시골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멀쩡한데 수도인 도쿄에 사는 왕족, 귀족, 고위 관료,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처럼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만 골라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일본 군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군함이 한번 출항하면 전체 승조원의 절반 이상이 다리가 마비되어 쓰러졌고, 러일 전쟁 때는 무려 25만 명의 육군 병사가 이 병에 걸려 쓰러졌으며 2만 7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랄한 세균이 군대를 전염시킨 것이라며 현미경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세균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군대에서는 나라에서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하얀 쌀밥, 즉 정제된 백미가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이죠. 범인은 바로 완벽하게 깎아낸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의사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은 실험실의 닭들이 하얀 쌀밥을 먹으면 다리가 마비되지만 겉껍질을 깎지 않은 현미를 먹으면 씻은 듯이 낫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류를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괴질의 정체는 독국물도 세균도 아닌 단지 영양소의 결핍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제하고 맛을 위해 깎아내버린 쌀겨 속에 인간의 신경계와 심장을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라 부르는 영양소입니다. 인간이 더 맛있고 보기 좋은 것만 쫓아 쌀을 깨끗하게 깎아내 백미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순간 역설적으로 조물주가 인간의 몸속에 심어둔 가장 중요한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후 1911년 폴란드의 화학자 카시미르 푼크는 이 물질을 찾아내고 여기에 생명을 뜻하는 라틴어 비타를 붙여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위한 물질, 이것이 우리가 매일 듣는 비타민의 유래입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비육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했더니 무서운 광우병이 걸렸던 것처럼 채소와 식물의 씨앗을 먹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채소를 먹지 못하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포의 각기병. 비타민 영양제가 넘쳐나는 오늘날에는 완전히 사라진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각기병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도 서서히 진행 중일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배달 음식, 인스턴트, 하얀 밀가루, 빵과 탄산음료는 과거의 하얀 쌀밥과 똑같습니다. 칼로리는 차고 넘치지만 조물주가 우리 몸의 윤활유로 만들어두신 비타민은 처참할 정도로 메말라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손발 저림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과로 타시겠거니 하며 비타민의 중요성을 모르고 소중한 육신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주 미량의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의 몸은 무너져 내립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처럼 현대인이 섭취하는 음식에서 부족한 비타민을 이제부터라도
내 몸에 필요한 양질의 비타민을 인위적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비타민이라는 작은 물질이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류가 고통받고 목숨을 잃었는지 그 잔혹하고도 기묘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영양소 하나가 부족했을 뿐인데 인간의 몸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참으로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의 정체가 완벽히 밝혀진 21세기 지금은 어떨까요?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현대인들은 비타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타민을 너무 무분별하게 그리고 잘못 먹어서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사 모은 영양제 병들이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진 않으신가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무심코 삼켰던 그 알약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독약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정작 아무도 몰랐던 비타민의 치명적인 오해와 부작용,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섭취법과 좋은 비타민을 고르는 기준까지 아주 솔직하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타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과 지용성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꼴이 됩니다. 먼저 수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물에 잘 녹는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 수용성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남은 양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아주 쉽게 배출됩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었을 때 소변이 노랗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용성 비타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 권장량의 수십 배를 먹는 이른바 메가도스 요법을 유행처럼 따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무리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과도하게 들어온 비타민을 걸러내고 배출해야 하는 주체는 결국 우리의 장기와 신장입니다. 특히 비타민 C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몸속에서 수산이라는 물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물질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이나 요로에 돌이 생기는 요로결석이라는 끔찍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위장이 약한 분들이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빈속에 먹으면 위벽이 헐어 극심한 속쓰림과 위염, 설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을 살리려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몸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기름에 녹는 비타민, 즉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 D, E, K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수용성과 달리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쓰고 남은 잉여 자원이 우리 몸의 지방 조직과 간에 고스란히 축적됩니다. 마치 은행의 빚이 쌓이듯 몸속에 계속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복용 시 반드시 치명적인 독성 반응, 즉 과잉증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어를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간 기능이 마비되어 간 독성이 생기거나 두통, 현기증이 일어나고 심지어 탈모와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까지 높아집니다. 뼈 건강과 면역력에 필수적이라고 해서 최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비타민 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쌓이면 혈액 내의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 현상이 일어나고 심부전증이나 부정맥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도 과하면 결국 독이 된다는 엄연한 과학적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타민들을 대체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가장 이롭고 안전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핵심은 국가가 정한 하루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삼되 내 몸의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비타민을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얻는 이점은 실로 엄청납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불씨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B를 제때 적정량 섭취해주면 만성적인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비타민 C와 E는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개선하고 면역세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이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양을 늘릴 게 아니라 섭취하는 방법과 타이밍을 스마트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 섭취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비타민의 성질에 숨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내야 하는 비타민 B군과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가급적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들어온 음식물과 함께 흡수되어 하루 동안 쓸 에너지를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음식물이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속쓰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는 식사 중에 기름진 반찬이나 지방,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거나 점심 혹은 저녁 식사 직후에 바로 먹는 것이 흡수율을 몇 배나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빈속에 지용성 비타민을 먹으면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뜨듯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무작위로 섞어 먹는 행위입니다.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으면서 필요하다고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따로 또 먹고 눈이 침침하다고 루테인과 비타민 어가 섞인 제품을 추가로 먹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특정 비타민을 중복으로 과다 섭취하게 되어 앞서 말한 지용성 비타민 과잉증이나 수용성 비타민의 신장 무리 같은 부작용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영양제를 새로 추가할 때는 반드시 기존 제품의 성분표를 대조해보고 특정 성분이 하루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대체 어떤 비타민이 진짜 좋은 비타민이고 또 어떻게 골라야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값비싼 프리미엄 제품이나 화려한 수입, 완제품 광고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비타민을 고르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원료의 출처와 성분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가급적 인공적인 합성 첨가물이나 불필요한 부영제, 예를 들면 알약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이산화규소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화학 성분이 최소화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유리합니다. 둘째, 자신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를 고려한 단일 성분 위주의 구성이 좋습니다. 만약 평소에 채소와 과일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라면 굳이 종합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일해 햇빛을 보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비타민 D를 만성 피로와 잦은 야근에 시달리는 분이라면 비타민 B군 중심의 제품을 콕 집어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셋째, 가성비입니다. 비타민은 한두 번 먹고 마는 치료약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일종의 식품입니다. 무리하게 값비싼 제품을 사서 아껴 먹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택해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먹는 것이 건강관리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 여러분이 복잡하게 고민하고 발품 팔 필요 없이 성분이 검증되고 가격 거품을 뺀 가성비 최고의 비타민 제품들을 엄선해 두었습니다. 본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안전한 쿠팡 링크를 클릭하시면 시중에서 가장 알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비타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실속 영양제를 늦지 않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비타민의 올바른 양면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하면 과거 선원들과 군인들처럼 목숨을 위협받지만 과하면 현대인들의 장기를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양날의 검, 그것이 바로 비타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는 잠시 멈추시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올바른 타이밍과 적정량으로 건강을 스마트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현재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비타민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최고의 음식, 궁합과 반대로 함께 먹으면 몸속에서 독이 되는 최악의 영양제 조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